장례식 준비는 너무 힘든데 아내가 쓸모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네요.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왜 나랑 결혼하러 왔는지 궁금해요. 이날은 시아버지의 장례식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런 준비도 도와주지 않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다. 밀고 있었지만 내 친척들이 모이면 나를 저주하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옷뿐만 아니라 남편의 믿을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 야, 왜 이런 공개 전기를 꺼내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터무니없이 행동해서 내가 그에게 경고를 해야 했어요. 시끄러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닥쳐요. 나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커플이에요. 남편과 저는 1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시댁, 그리고 당시 3살이던 아들이 모두가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을 부양하고 싶었어요. 우리 4사람은 결혼한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극도로 소심한 남편, 제가 허락도 없이 시댁과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정부처럼 대해주시고 결혼해주셨어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와 아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영향을 받아 저를 놀렸습니다. 그런 생활을 13년 동안 견디고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남겨두고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203통이 도착해 서둘러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할 때 이봐. 지금 어디야? 그 말을 듣자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당황하며 메아리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현재 인근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40세 아르바이트생 여자. 남편 육아는 여행사에 근무하며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 쇼타를 두고 있다. 저는 13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나는 3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남편을 응원하고 싶었다. 있습니다. 싱글이었을 때 여행사에서 일했는데 14년 전에 남자 직원이 중견 채용으로 합류했어요. 나는 일하러 갔다.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그 남자는 미래의 남편이었는데 당시 걸 알게 됐어요. 이번 휴가에 슈타를 공원에 데려갈 예정이고 히토미도 같이 가야 해요. 어때요? 슈타도 자신에게 엄마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경험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셋이 함께 있을 때가 즐거웠기 때문에 유야에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갑작스런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유야의 말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끝났습니다. 괜찮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야와 결혼해서 슈타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유야가 입사한 지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행사도 창업했어요.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사고로 돌아가셨고 가족 중에는 형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무렵 형은 이미 사업을 시작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보고할 수 없었다. 전화로 신고했어요. 그런 다음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네요. 당신은 확실히 행복할 것입니다. 응. 고마워요. 형제님, 형이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나도 기뻤다. 형에게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에게 보고할 차례가 되었는데 그때는 긴장도 됐지만 남편은 듬직했다. 난 괜찮아요.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한 나의 부모님이기도 하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좋아요. 그렇게 말하니 더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댁에 가서 시댁을 만났습니다. 제 이름은 히토미이고 유가 씨와 결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히토미. 내 아들과 결혼해서 기뻐요. 슈타 때문에 한 남자만으로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남편의 말대로 시댁 식구들이 흔쾌히 결혼을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이제부터 엄마와 늘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아들도 순진한 미소로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엔 친절한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귀여운 아들까지 두셨지만 생각해보면 이때가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으니 기다려주세요. 일어난 일은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반전이었습니다. 기존에 친절했던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셔츠를 다림질해주세요. 응,
이해해.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올 테니 그때 간 만든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에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평범한 남자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점점 위에서 지시를 내리는 건지 궁금해요. 그것은 그 남자들은 결혼하면 변하나요? 이렇게 생각해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남편이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내가 당신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까? 나는 가족의 가장입니다. 이해했나요? 그래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요시노리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나의 왕다운 태도는 나에게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쇼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짓밟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내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대답조차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요시오시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태도를 바꾼 것은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정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토미가 우리랑 같이 살 테니까 엄마는 이제부터 편히 쉬세요. 응,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히토미 씨, 집은 당신에게 맡겼어요. 네, 이해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을 때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집안일을 분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사는 한 우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품위 있게 처리해주겠다. 에이 괜찮아요. 내 생각에는 히토미가 최고인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요. 그럼 나도 함께 할게. 이런 아이가 있어서 같이 데이트는 못하고 잠시 쉬었어요.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 소통합니다.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맛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당황스러워요. 나는 아직 엄마가 아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당신이 우리 엄마가 되어줄래요? 내 생각엔 슈타에게 엄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엘러건트가 어느 쪽을 믿을지 알 수 있습니다.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필사적으로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양념은 뭐죠? 유가와 슈타에게 이걸 먹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둘 중 어느 누구도 음식 맛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하는 습관은 요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빨래 접는 방식이 너무 엉성해요. 게다가 여기에는 아직 흙이 좀 남아있어요. 제대로 청소하셨나요?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래서 내가 뭘 해도 항상 거절당하고 나쁜 아내라는 말을 듣게 된다. 13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살았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고 마치 정부의 지배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활 방식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존재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단념시켰다. 쇼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혼하지 않고 참았어요.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한 남편의 태도와 양심이 제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쇼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한심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하세요. 쇼타 씨, 부모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토록 순종적이고 귀여운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하다 없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당시 나는 이미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시아버지의 시신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 시아버지께서 병이 나서 간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이고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세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것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돌봐야 합니다. 나 역시 아르바이트와 집안일로 바쁘다. 당신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끄러운 나에게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남편 태도가 최악이었습니다. 이러한 존경심 때문에 나는 가사 아르바이트와 간호라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결과 몸은 점점 지쳐갔고 이혼을 생각할 힘도 결혼할 의욕도 잃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준비하느라 피곤해요. 안녕. 히토미,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알았어요. 평소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역시 남편과 시어머니는 장례 준비를 모두 나에게 맡겼다. 그것만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 나쁜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다. 연달아 3명의 친척들은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불법 행위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불러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지만 아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 준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좋아요. 유가가 나와 함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이 모든 준비를 마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있었다. 나는 그들 중 몇몇이 나를 칭찬하고 아내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기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야. 아내가 능력이 나빠서 못 쓰겠어요. 이럴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나를 욕했고 내 노래를 듣고 있던 친척들도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해왔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실증이 났다. 남편의 놀라운 행동은 계속됐다. 안녕. 유야, 뭐 하세요? 무슨 일이야?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시끄러워요. 시끄럽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광전전력을 언급하는 걸까요? 당신이 그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런 것을 눈감아 줄 수가 없어서 기건 바보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 대해 조심스러웠다. 시끄러운 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닥쳐요.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가족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커플인데도 말이죠. 나는 이 말을 정말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의로운 양심으로 인해 나는 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는데 그녀의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 아내이고 내 가족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더 이상 참는 것이 어이가 없어 장인어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짐을 꾸리고 이혼 서류를 내려놓은 뒤 어떤 사람에게로 향했다. 다음 날 갑자기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애와, 이게 뭐야?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남편의 부재중 전화 이력이었다. 건수 203 또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 수신 기록은 물론이고 메시지도 남기는 바람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물었을 때 안녕. 히토미,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당황한 메아리로 변했습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곧 다시 오세요. 그렇게 으스대는 척하다가 결국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당황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전화를 너무 빨리 받았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왜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니? 무슨 일이에요? 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내 아내인데도 너무 건방지네요. 나를 당황하게 한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없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내 동생이 대신 참석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사실은 형이 기후의 장례식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했어요. 나는 그것을 안다. 내가 말하자 남편은 더욱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에게 우리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오른쪽, 그 정도로 엉망입니다. 나는 단지 사실만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 친척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 결과 저와 어머니 모두 친척들에게 비난을 받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친척들이 제정신이라면 남편과 기후구가 한 일을 알고 나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빨리 장례식장으로 가세요.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과 기후를 더욱 공격했습니다. 그랬다. 장례식에서 돌아오면 이혼 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네, 진심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물어보면 이혼할 마음이 강해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나는 결코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넌 닥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머무르는 것뿐입니다. 이후에 당신이 할 말은 이것이다. 거기에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말한 대로 해야만 해서 미안해요. 난 너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 이혼 서류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나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는 남편과 연락이 끊기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토미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엄마가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에텐 껍질.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왜 우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걸까요? 당신은 할 수 없습니까? 아,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까?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왜 집에서 쫓겨났는지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 집은 원래 부모님 소유였는데 지금은 혁명이로 되어 있으니까요. 무엇? 사실 우리 형이 우리가 사는 집을 빌려줬어요. 노답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걸 몰랐는데 부모님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인 줄 착각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존경심이 이를 낳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형에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른다고 말했을 때 형은 아직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관해 연락을 했더니 형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랬다. 그리고 장례식을 앞두고 형제들은 오랜만에 재회했다. 히토미, 괜찮아. 왜 이렇게 초췌한 거야? 응. 사실 동생을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도 내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내 동생이 많이 걱정했어. 그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맙소사, 넌 내 소중한 여동생을 다치게 했어. 나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형은 말을 할 때 표정이 엄숙했고 주먹을 꼭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히토미,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형제님, 형이 옆에 있어서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현재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그녀에게 어떤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동생 근처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게 다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가까운 듯 말없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히토미,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다시 시도해보겠습니다. 반성하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시라지와 닮았네요.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의 사실이에요.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못 믿으시나요? 왜 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많이 믿어왔습니다. 내가 그녀를 잃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한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냈어. 안녕. 유야, 너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일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고 남편은 당황하며 다시 물었다. 아, 형이 완전히 일본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일본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 근처에 살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나한테는 불편해요. 괜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의 사고방식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국적을 바꿔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하와이로 이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동생은 일본에 잠시 동안만 머물고 있어요. 내 동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야, 그게 다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라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남편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 동생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형한테 물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대화를 끝냈다. 그 후 형에게서 남편 소식을 듣게 됐다. 이혼하고 나서 기대했던 대로 했는데도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궁금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만 했다면 그 사람이 그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변호사가 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오라고 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고용한 변호사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저렴하네요. 아무래도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에게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쉽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은 가족의 집을 팔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살 곳이 없으니 부모님 집을 팔면 살 수 있는 곳으로 셋이서 향한다. 갈 곳이 없거든요. 이 세 사람은 현재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와, 비극적이네요.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뿐이다. 세 사람의 근황을 듣고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감할 여지는 없었다. 스스로 뿌리다시 하시기 때문이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혼 전처럼 친절하게 대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마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해도 나중에 생각날 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스마트폰으로 영상도 찍고 일기도 쓰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도 바늘을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바늘을 놓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그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도 드럼스틱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형의 말대로 나는 남편이나 요시요시와 단둘이 아니다. 일기장에 적고 스마트폰으로 몰래 영상을 녹화해요. 이것을 변호사에게 증거로 제출했더니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진료비를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 후로 나의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현재 동생이 소개해준 하와이에 있습니다. 다시 여행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